반갑습니다, 여러분. 6월 평가원 시험 어떻게 잘 봤나 모르겠네. 여튼 시험 본다 고생 많으셨고, 대부분이 받아온 점수를 보면 아주 잘 봤다 이런 친구들보다도 아쉬운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조금 시험 보고 좀 아쉬운 게 있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알겠지? 여튼 간에 N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능까지 다 봤으니까 열외로 하고, 현역들, 지금 고3들은 평가원 시험을 이제 처음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작년에 기출 풀어봤어요. 이런 건 다 빼고, 시험 현장에서 올해 수능을 위한 첫 시험, 이 따끈따끈한 시험을 만나보는 건 처음이니까 그때 어떻게 분위기가 어땠나 모르겠어요. 여튼 간에 시험을 다 보고 나면 학생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다수가 시험을 잘 봤니? 크게는 못 봤니? 이런 말부터 해서 난 점수가 있는데 등급이 왜 이렇게 높아? 또는 등급이 왜 이렇게 1등급 컷이 왜 이렇게 낮아? 이런 말도 쭉 나오고, 그렇죠? 또 거기에 또 덧붙여가지고 나 이거 과목 선택을 딴 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 모든 얘기들의 공통점은 결과지 그러니까 이 점수 결과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들 뿐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올해 쭉 보는 시험들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결과로서 중요한 시험은 뭐가 있을까? 그럼 수능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올리 수능. 그러니까 수능은 딱 하나밖에 없어. 결과 빼곤 할 얘기가 없는 게 수능인 거야.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를 할 때에도 선생님들이, 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끝나면 이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 바로 안 찍는다고. 이 수능 해설 강의는 여러분들, 올해 수능 보는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시험을 본 여러분들 후배를 위한 거니까. 그치? 따라서 이 수능 자체는 그냥 말 그대로 결과, 뒤돌아볼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앞선 이 많은 시험들은 그렇지, 얘는 결과가 아니고 그 시험 본 후에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거든. 그 시험들 중에서도 올해 수능에 가장 유형이 가깝다는 평가원 시험을 현재 고3들 그리고 N생까지 포함해서 올해 수능에 가장 가까운 모의고사를 지금 치른 거라고. 오케이? 따라서 이걸 보고 점수가 높니 낮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치?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없어. 그런데 그 평가원의 여러 가지 의 중에서 딱 하나 이거는 있어. 첫 번째, 충격은 좀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 충격이 뭐냐? 점수가 매우 잘 나왔다. 충격받을 게 뭐 있니? 그냥 쭉 하시면 되는 건데, 점수가 기대 이하로 나왔다. 너무 안 나왔다. 이 친구들은 충격 좀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몇몇 친구들이 나 이제 과목을 딴 걸로 바꿀까 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사실상 과목을 변경하고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할 때 그 마지노선은 지금 시험 체제에서는 지금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야. 그런데 한 10년 전에는 6월 평가원까지 가도 됐었어. 6평 후에 과목을 바꿔도 됐는데, 지금은 6평 후에 과목을 바꾸면 그 남은 기간 동안 그 공부량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감당하지를 못해. 이게 바꾸고 나서 좋은 결과 나온 경우가 진짜 손에 꼽을 정도라고. 그런데 물론 이건 있어. 그런데 6월 평가원 이후에 과목을 바꿔도 되는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이 누구냐? 전체 나는 목표가 5등급까지 가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은 고려를 해봐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5등급이면 현재 전체 등급 중에서 딱 가운데야.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하위권인데 가운데 점수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그렇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봐, 이거는. 그런데 이제 그 고려할 때에도 쌤이 지금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총평하는 자리를 빌어서 아예 못을 박아줄게. 2 과목은 안 할 거니까 빼버리고, 그럼 1 과목에서 물원부터 지원까지 4개 과목에서 그럼 뭐를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결론은 하나. 유리한 과목은 없어. 절대적으로 모든 학생들 표변에 이 과목은 절대적으로 유리해. 그 과목은 없다니까. 근데 이제 대다수가 나 이 과목을 딴 걸로 바꿔야 돼 했을 땐 쓱 보고 남은 과목들 중에서 어떤 게 점수가 잘 나와?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어떤 게 공부하기 더 편해? 그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이제 현혹돼가지고 이쪽 과목이 이게 훨씬 더 편하구나. 이런 파라다이스야. 몇몇 친구들이 떠드는 그 얘기 믿고 가버린다고.
내가 목표가 5등급까지만 일단 나왔으면 좋겠다는 친구들은 문화생지에서 모든 과목이 어느 정도 공부하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오게 기본 문항으로 다 깔아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선택을 할 때 뭘 고민해야 되겠어? 그래, 이때 중요한 건 성향이라고, 성향. 이게 과목이 공부하기 수월한 과목이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거기에 내 성향을 붙여서 이게 내가 공부하기에 좀 더 편한 과목이냐. 거꾸로 얘기해서 내 성향이 이 과목엔 안 맞아. 그럼 그 과목을 나오고 다른 과목으로 옮겨가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암기는 지질이 못해. 그리고 지역보에 꼼꼼하지도 못하고 또는 자료 해석이 힘들어. 그럼 지약을 하면 힘든 경우가 많은 거고 나는 글자 읽는 능력이 잘 안 돼. 글 읽으면 국어 같은 경우 너무 안 돼. 그럼 생명하면 힘든 케이스인 거고 난독증이 있는 경우 있잖아. 뭐 화학 같은 경우에도 나는 기본 계산 9구단 덧셈 사칙연산 계산이 잘 안 돼. 그러면 화학이 힘든 거야. 오케이? 그런 것처럼 내가 공부하기가 힘든 과목을 내가 지금 파고 있다. 근데 목표는 내가 중간 이상, 중간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과목을 바꿔도 돼. 오케이? 그냥 주변에서 이 과목이 유리하니까 하고 그건 하지 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과목에 무언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을 선택하는 애들 뇌는 전부 다 우동산인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내 목표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나한테 쓸모있는 등급은 숫자 3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하는 친구들은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기대 이하 또는 기대 이하 나왔다 치면 결론은 안 한 거지. 본인한테 안 맞는 게 아니야. 네가 공부를 안 한 거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따라서 평가원 시험에서 이 평가원 시험에 쌤이 생각하기에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의는 충격 좀 먹으셔야 돼. 내가 탐구 과목을 내가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량하고 탐구 공부량 비교 한번 해보세요. 물론 절대적으로 둘 다 낮은 친구도 있겠지만 탐구 과목 공부를 많이 해놓으셔야 된다고. 상대평가인데 애들 엄청나게 하고 있어. 따라서 그런 충격 정도를 받아들이시고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이제 남은 아직 기간 많이 남았지 않니. 일단은 수능은 제쳐놓고 9월 평가원까지 3개월 남았다니까. 3개월이면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잡으셔야 돼.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험 자체로서의 육모와 구모의 의의가 있지 않니. 앞에 다른 모의고사들이 있죠. 3월 서울시 등등등 이 모의고사는 전부 다 문제가 이전 수능을 베이스로 해서 뽑아낸 거야. 사설도 마찬가지야. 따라서 올해 수능을 위한 그 모의고사는 아닌 거지. 근데 이제 이 평가원 시험,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은 올해 시험을 위한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이 둘 다 올해 수능에 가장 가까운 그런 시험 유형이냐? 그건 또 아니야. 과학탐구의 경우에는 6월 평가원 시험은 의의가 뭐지? 수업 때 내가 얘기한 것처럼 6월 평가원은 올해 시험을 보는 여러 모집단을 놓고 얘네들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판단하는. 그래서 1등급 점수를 1등급부터 등급을 어떤 난이도로 배치를 하면 등급 분포도가 예쁘게 나오겠다. 그 평가를 하기 위한 시험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출제자를 위한 시험인 거지. 그러면 9월 평가원은 그래, 이건 예시적 성향이 훨씬 더 강한 시험이거든. 올해 수능에서 과학탐구 시험은 이런 식으로 출제할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험, 그 문제 자체로서 의미가 좀 더 있는 시험은 그렇지 9월 평가원 시험인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6월 평가원 문제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야. 근데 9월 평가원 문제가 훨씬 더 그런 성향이 강하다는 거지. 따라서 여러분들은 육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몇 번씩이고 반복해서 씹어드셔야 돼. 그걸 단순히 내가 몇 점이니? 아니야. 이걸 맞았는데 틀렸니? 그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푸니까 맞췄니? 그것도 아니고 내가 맞춰도 몇 번씩 반복해서 거기에 있는 자료나 문제 형식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럼 주변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는 올해 수능 경향을 100% 아주 가깝게 맞춘 모의고사는 없어. 그런 모의고사는 언제 나오겠어? 그래, 9월 평가원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9월 평가원 끝나고 내가 티처인데 문제를 만드는 사람인데 시험을 봤어. 그럼 그걸 내가 분석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그 문제와 유사 문제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그렇게 시험지를 만들어서 검토까지 다 한 다음에 이제 인쇄서 보내야 되겠지? 그리고 인쇄까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겠냐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설 등등 모의고사를 풀 땐 9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적어도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나온 모의고사가 그나마 올해 9월 평가원 시험을 제대로 반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목표가 3등급 안쪽 1, 2, 3등급을 나누는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수능 완성 뒤에 모의고사 안 풀어도 돼. 그런 거 상관없다고.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는 평가원 시험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 6월 평가원 시험을 여러분들이 지금 치른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엔 우리가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시험 스타일도 점점 변화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스물스물한 게 작년에 이제 하고 이렇게 느낌이 왔고 확실히 터졌고 그리고 올해 6월 평가원도 그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 그럼 이제 남은 9월 평가원까지 3개월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 건지 6월 평가원 시험을 이제 문항을 좀 분석하면서 쌤이 이제 이야기를 좀 해줄게. 어쨌든 간에 그 신유형 자체는 육모에서는 특별히 보이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게 풀었을 거고 공부한 친구들은 현역들은 조금 현재는 좀 힘들 거야. 오케이?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지금 6월이니까 이제 겨우 개념을 한 바퀴 돌린 게 전부 다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문제풀이, 연습에 NJ 이런 걸 들어가잖아. 그치? 따라서 성적이 다 완성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1등급 컷은 그 예상보다는 좀 낮아. 나중에 그 원모 타임 하는 친구들도 긴장을 좀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는 문제가 쌤이 봐도 이거면 수능이면 1컷이 46, 7 정도 잡혀야 되는데 지금 등등등등 업체에서 나오는 컷은 대체적으로 45 이하, 44 이하로 좀 상대적으로 좀 낮게 잡혀 있다니까. 오케이? 근데 이 등급 컷이 실제는 아닌 거잖아. 나중에 이 수능에서 이 등급 컷이 맞춰 이제 쭉 올라가면서 문제 난이도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등급 컷도 같이 올라가거든. 9월에 그 경향이 한번 보이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그게 딱 하고 잡히는 건데 그 이유가 그래 대부분이 고3 때문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고3이 이제 겨우 막 개념을 한 바퀴 돌린 정도라 시간 내로 문제를 다 푸는 훈련도 덜 돼 있고 누구에 비해서? 원모 타임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막 하고 있어서 이 개념을 내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상당수가 아주 특별한 몇몇 빼고는. 따라서 이 아이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 점수하고 실력이 이렇게 올라갈 거야. 따라서 이번에 내가 원모 타임 하는데 문제 풀었는데 우와 이거 풀었는데 5분에서 10분 남았어. 와 그런데 1컷이 매우 낮아. 와 이렇게 좋아할 필요도 없어. 점점 이 난이도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컷도 같이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여기 문제 쉽다 어렵다를 떠나가지고 평가원 6모하고 9모는 완벽하게 몇 바퀴를 돌려서 자기 걸로 다 완전히 만들어 놓으시라고. 여튼 앞에 말한 그 6모와 9모 특징에 따라서 현재 6모는 고3들한테 현역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건 신유형이다 하는 문항들은 없었다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이거지. 양적 관계 문항이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바뀐 교과서로 보면 이전 교과 과정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세 개가 미친 듯이 어려웠었거든. 그래서 이 세 개를 푸는데 10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럼 전체 시간 안배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문항들은 딱 하나 빼고는 평이하게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 유지가 돼 왔었다고. 그런데 이제 바뀐 교과서에서는 마지막 그 양적 관계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 그다음에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이 두 개 문항이 이전만큼 계속 이게 난이도가 치고 올라가지가 않아.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눌려져 있어.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2, 3페이지에서 중킬러 문항에 대한 난이도가 점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지. 뭐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특히 신유형 쪽인데 교과서 바뀌었을 때 뭐 양자수 같은 것만 해도 첫 해에는 그냥 뭐 ES 오비탈이야 G양자수 얼마니? V양자수 얼마니? 요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N 더하기 L
n-l 나오다가 또 그 다음에 갑자기 조합이 더 크게 n분의 n 더하기 l 더하기 ml 이런 식으로 점점 문제가 발전되면서 오는 거야. 이렇게 발전되면서 오는 유형들이 중화적정, 그다음에 양자수, 뭐 농도 이런 거 등등 문제가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2, 3페이지에 착 배치되면서 중킬러급 문항들이 약간 더 시간이 좀 걸리게. 물론 그 난이도 자체가 마지막 양적 관계에서 중상급, 상급 또는 고난도만큼 센 건 아니야. 아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시간 안배가 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경향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아까 말했던 그 양자수라든지 중화적정 등등 문항이 갑자기 수능에서 한 이 세네 개가 확 하고 1, 2페이지급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럴 리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화학에서의 승부는 그렇지 2, 3페이지가 화학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승부처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험 연습은 모의고사 연습을 하든지 또는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양적 관계 고난도 킬러는 마지막 페이지 고난도 킬러는 수능 때까지 쭉 끌고 가야 되는 건 맞아. 이게 갑자기 확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치? 그런데 함께 병행해야 되는 것이 2, 3페이지에서 중킬러급 문항에서 시간 안배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를 넘어서서 풀이 과정도 엄청나게 줄여야 되고 그렇지? 몇몇 개는 눈에 힘주면 바로 보일 정도로 그 연습을 남은 시간 동안에 충분히 하셔야 될 거야. 이에 따라가지고 2, 3페이지 등등에서 시간 안배를 위한 주요 문항들 그러니까 고난도 킬러급 문항 그거 빼고 쭉 몇 가지를 세미 체크를 해놓으면 첫 번째 이제 6번 문제 같은 경우 앞섰지만 이게 뭐 중킬러급이라 하긴 좀 뭐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한두 가지 조건이 붙어버리면 이제 3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분자 구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6번 문제가 그런데 분자 구조를 딱 보고 이게 뭐 CNOF다 해가지고 조합하는 형태로 찾는 게 아니고 밑에 주어진 자료 이번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수가 나왔잖아. 그치? 앞에 3월 서울시 교육청하고 같은 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나왔을 때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공유 전자상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또는 이제 그 앞선 예전 문항들 보면 공유분의 비공유의 값 또는 그 외의 상대값 가지고 이 녀석이 어떤 분자인지 주어진 조건 가지고 분자 구조를 그리는 연습을 지금부터 천천히 해놓으시면 여기에서 내가 시간을 확 좀 줄일 수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 이제 7번은 이게 이제 어떻게 튈지를 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금속 반응과 양적 관계가 이전 교과서에서는 아주 최고 난도 킬러 문항으로 계속 나왔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올해 바뀐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다가 작년에 저게 처음 등장을 했다고. 평가원에 등장하고 그다음에 수능에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올해 6월 평가원에도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전 교과 끝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이게 이전 교과 레벨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이번에 나온 것이 대충 한 30 정도, 20 정도 보시면 되거든. 그럼 이것도 연습을 약간 조금만 깊게 해서 한 40에서 50 정도까지는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7번 문제도 내가 이 문항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시간 안배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친구는 2분, 나는 뭐 40초 이렇게 걸려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2단원 쪽 그 8번, 10번, 15번하고 13번 사실 뭐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양자수를 이용한 또 전자 배치의 양자수 표현 그리고 이제 주의적 성질과 그 원소가 누군지 찾는 것들 이게 은근히 문제마다 학생마다 풀이는 시간이 엄청나게 나뉘어지거든. 그러니까 푼 흔적들 학생들이 문제 푼 걸 보면 알 수 있어. 애는 이걸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겠구나. 애는 그냥 이거는 아주 한 1분 내로 끊었겠구나. 오케이? 따라서 여기 8번, 10번, 15번 양자수와 전자 배치 쪽 그러니까 양자수는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그냥 숫자 자체로 조합을 많이 하는 연습을 하세요. 오케이? N, L, ML 딱 3개잖아요. 그치? 그리고 나오는 게 어쨌든 S하고 p 오비탈밖에 안 나오니까 L은 0 또는 1이겠지 뭐. 그래서 그 숫자가 대충 제한이 돼 있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숫자 위주로 계속 숫자 노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 그러니까 n 더하기 l이 1이면 잠깐만 1s는 1, 2s는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n 더하기 l이 1이면 너는 1, 0밖에 없어. n 더하기 l이 4면 너는 3, 1이나 4, 0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조합하는 연습. 오케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전자 배치.
그러니까 전자배치 같은 경우에도 쌤이 문제에서 풀이한 것처럼 이 전자배치를 보고 딱 보자마자 이 원소는 주기율표상에서 XYZ가 어느 위치인지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묻는 지문들이 뭐겠어? 뭐 X는 어떻고 Y는 어떻고 묻잖아. 주기율표상에서 배치된 거를 보면 내가 밑에 보기를 다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훈련들을 이제 수능, 우리가 시간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문제풀이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훈련들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주기적 성질과 원소의 배치 같은 경우에도 쌤이 이제 주기적 성질 문제풀이법 해놓은 것처럼 그 풀이법 그대로 적용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 다 그 위에 있는 자료를 해석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주기율, 전자배치나 주기적 성질이나 그걸 보고 이 원소가 주기율표상에서 어디에 배치되느냐. 주기율표상에서 배치는 뻔하잖아. 왼쪽 아니면 오른쪽, 위 아니면 아래니까. 그치? 그래서 그 배치하는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 여기에서 시간을 확 잡아당기셔야 돼. 그 다음에 농도, 중화적정, 물의 자동이온화 이 세 개는 쌤이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전부 다 3점, 3점, 3점에서 맥시멈 9점. 최소 3, 2, 3 해가지고 8점 이렇게 던져주는 거라고. 점수 배점이 꽤 크잖아. 그래서 농도를 잘 해야지 그 다음에 중화 적정을 잘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농도에서 그 식을 내가 원활하게 쓰게 되면 거기에 마이너스 녹을 취한 거 그게 P거든. pH, POH. 따라서 물의 자동이온화도 개념 한두 개만 더 추가해버리면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따라서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기 있는 것들은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풀어서 내가 동그라미가 나왔어. 그걸로는 목표 등급 3 안쪽까지는 안 돼. 이거를 나는 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풀이 흔적도 옆에 있는 애들이 한 4, 5줄 썼을 때 나는 한 2줄 만에 풀 수 있다로 연습이 되셔야 된다고. 그러려면 이거와 관계된 문제들을 쫙 하고 많이 풀어보는 게 아니고 제일 1단계는 여기 있는 문제들을 몇 번씩 반복을 해. 그래서 뭐 내가 농도 문제가 있어. 한번 쭉 풀어보고 풀이 과정이 기네? 지우고 다시 풀어보고. 좀 다른 과정 없을까? 지우고 또 풀어보고. 해서 다시 풀면서 내가 푼 흔적들이 점점 줄고 있는지 그걸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내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뭐 글이 긴 경우에는 내가 빨리 읽을 수 있잖아. 포인트를 쉽게 씹어가면서.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보면서 내가 풀이 흔적들이 점점 줄게 되는, 어떻게 풀면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 패턴을 본인이 익힐 수가 있다고. 그 패턴을 완전히 익힌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문제를 확장을 들어가는 거야. 그때는 이제 예전 수능하고 평가원하고 그 문제를 우선, 그래서 그걸 우선해서 거기에서 내가 이 패턴을 적용해서 확실하게 내가 풀이 흔적이 줄었구나. 시간이 빨라졌구나. 그걸 느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을 좀 더 하려면 사설 모의고사 등등을 이용해서 확장을 하시면 돼. 그래서 요 남은 기간 동안에 평가원 시험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수능은 결과 자체로 끝. 그런데 평가원 시험은 시험 이후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 시험.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첫 번째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충격을 좀 드시고, 그리고 그걸 내가 드라이빙 포스를 삼아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계획을 좀 세우고,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이제 시간 안배를 좀, 목표가 3등급 안쪽이면 2, 3페이지에서 쭉 하고 좀 빠르게 달려주셔야 되거든. 그 빨리 달려야 되는 문항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 1단원에서는 몰과 화학 식량 기본 좀 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농도 확실하게 달려주셔야 되고, 2단원에서는 양자수, 전자배치, 그 다음에 주기적 성질, 3단원에서는 분자 조립하는 거, 그 다음에 4단원 쪽 들어가게 되면은 4단원에서는 물의 자동 이온화, 다음에 중화 적정, 딱 문항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요 문항들을 여기 일단 평가원 시험 봤으니까 이걸 토대로 몇 번씩 반복해서 그 문제를 푸는 그 흔적을 줄이고, 그리고 본인만의 문제풀이 패턴을 좀 익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문제를 넣어서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 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6월 평가원 총평 대충 이걸로 쌤이 마무리하도록 하고, 잔소리가 많았어. 미안. 자, 지금부터는 이제 6월 평가원 화학원 해설 강의를 1번부터 20번까지 한 문제도 빠짐없이 쭉 하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1번부터 들어갑시다.